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맹탕 국감이었다 이런 평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화제를 모은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최근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었고 또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도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정의당 유호정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예, 국감 때 활약 상당히 많이 하셨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뉴스들을 많이 좀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국정감사는 끝났어도 예. 아직 임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그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궐선거 후보 내기로 했습니다. 당원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부터 민주당은 비겁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좀 직관적으로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떠올랐는데요. 네. 당시에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 선택 그 말을 바꾸는 그 과정조차도 네. 그 책임을 당원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두 번 비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당원에게 돌렸다. 그렇죠. 당원 총투표로 하게 된 것이니까요. 네. 민주당 당원들 86%가 투표한 사람들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도 했고 피해 여성에게도 사과드린다. 하지만 또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게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후보를 내는 것은 그 정당의 권리죠. 네. 권리를 행사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실 의무, 본인들이 그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공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보여주는 정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지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4월 보궐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가면 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되고 첫 국감을 끝냈습니다. 네.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그 국감장 어떻든가요? 국감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감도 많이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주변에서 이제 걱정도 우려도 많았던 만큼 실력으로 이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무사히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감에서의 시점, 순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 다룰 때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노동자 복장을 입고 노동자분들 대변해서 그 현장 안전 문제 질의했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아니면 어디 그 의원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기자 출입증으로 출입한 건이 좀 화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끝까지 파헤친 결과 찾은 사태고요. 그리고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청업체라든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분들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관심도 많이 안 가져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홍보팀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더 알릴 수 있을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석수의 한계도 있다 보니 국민들께 이런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복장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이 법사위만 주로 보도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좀 뭔가 흔적조차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좀 평가를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줄이라도 더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까. 이분들의 사정이 알려져야 또 변화를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요.
국감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의원실로 제보 같은 것들도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유호정 의원실로도 제보가 좀 꽤 왔었습니까? 네, 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실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저희가 듣고 다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라든가 청년들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된 그런 제보들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청년 노동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뭐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내부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감 때 알려지는 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디까지 가느냐 좀 변화가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체크가 안 된 경우가 그 전부터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기하신 문제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이제 국감 끝난 뒤에도 이제 의원들이 본인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지 지켜봐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기술 탈취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제보, 그러니까 민원 주셨던 그 중소기업 분들과 이제 그 삼성전자 측 보상 협의가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국감장에서는 뭐 문제가 있다면 뭐 조치를 하겠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렇죠. 그 뒤에 다른 임원분이 오셔서 이제 잘못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다만 본사는 몰랐다. 그 해당 부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보상 협의에 들어갔고 또 그 이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상임위에서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국감 끝나고 나서 함께 상임위 차원의 입법 활동을 해 나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감 과정에서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영 홈쇼핑 최창희 대표와의 이제 발언 도중에 추임새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발언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발언권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일들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추임새를 반말로 쓰신 거잖아요. 반말은 저도 처음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되물었던 것이죠. 다만 또 너무 과하게 지적을 하면 본말 전도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치고 이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사과 같은 것들 좀 있었나요? 네, 사과를 하셨고요. 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뭐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할 기회가 적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감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시정연설 있던 날이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셨어요. 김영균 씨 작업복 입고 김영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또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신다면. 분위기요? 우선 저희 정의당이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제 차례였고 34일째 정도 되던 날이었어요. 순번으로 계속 하던 시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원래 로텐도홀에서 저희가 그 시위를 하는데 그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로텐도홀에서 시위를 하셨거든요. 특검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위하셨죠.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대통령 공약 중에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잊지 말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하고 외쳤던 것이고 들어올 때부터 제 쪽을 좀 바라봐 주시면서 웃으시면서 봐주시더니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것이라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 법은 그 기업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제 책임을 좀 더 강화해서 원청이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조치하는 그런 법인데요.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런 중대재해가 개인의 위법 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 자체의 문제, 그리고 기업 내에서 위험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그리고 안전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그런 이윤 중심의 기업 문화가 이런 산업재해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게 우리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야 할 비용이 네. 안전을 예방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더 커지면 그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발의를 했고 법사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통과까지는 네.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고 어느 정도 시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올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1인 시위든 이렇게 인터뷰에 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죠. 법사위원님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30일 넘게 시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날 이후로도 노동자들이 50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시위 도중에도? 네, 그 하는 과정에도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네, 민주당이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동참이 있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겠군요.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이 동참이 있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이제 그 경영자 총연합회, 협회, 네. 경총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법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영진만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일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30일 동안에도 50명 이상이 돌아가셨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비용, 효율을 따진 결과가 네.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그런 오명이거든요.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상입니다.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이제. 예. 기업 네. 관련해서는 특히 그 부분이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전세 문제, 부동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전세 시장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세대별로 또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다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부동산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고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년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저도 청년 입장에서 조금 대답을 하자면요. 네. 사실 9억짜리 10억짜리 집이 청년들에게 먼 일이기는 하죠. 예. 그 집값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안정이 되어야 전세값도 뭐 월세값도 안정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당장 나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 청년 입장에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뭐 표준 임대료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주거 지원 수당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네.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투기 근절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본 주거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주거권, 네. 뭐 기본 주택이라든지 우선 뭐 저렴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좀 필요할 것이고.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4평짜리 막 그 책상과 침대 하나가 들어가면 끝인 그런 방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책상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면 그것이 최선인가 하는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최소 주거 기준이 14제곱미터인데요. 한 4평 뭐 이 정도 되죠. 그 2배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주거권 말씀하셨고 네. 그 공간을 주거 기본권? 네. 예.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월세도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부족한 공간을 네. 누리는 것에도 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좀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한 5, 6개월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는 지금 임기가 지금 몇 달 지났는데 네. 시작한 지 조금 일에 익숙해졌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저희가 총선 때 싸우는 국회가 아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도 여전하고
사회가 아직도 많이 변한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네.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박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렇죠. 박할 수밖에 없을까요?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네.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싸우기만 하면서 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좀 진출을 해야지 바뀌어야 된다, 뭐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이것만큼은 좀 꼭 내가 임기 중에 해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정책적으로는 사실 현재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제가 1호 법안으로 냈던 강간죄 개정이라든지 네. 그 외에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국회의원이 그 국회 안에 10몇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네, 다양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좀 치우쳐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의 실험대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무사히 열심히 일을 잘 해서 다음 청년 정치인들도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선하다는 또 그런 그 시각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신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뉴스로 나오는 게 너무 좀 퍼포먼스 위주 같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건 이제 보시는 분들의 세대라든가 이런 자신의 위치라든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까 궁금하네요. 우선 뭐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가진 한계를 최대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다 보니 제가 빚진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삼성 증인 채택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서 한 번 더 느꼈는데요. 다양한 세대가 국회 안에 있을 때 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에 애정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젊다는 건 강점이지만 그 외에 전문성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정의당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정의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이제 김종철 대표님이 선출되고 지도부가 바뀌면서 당 내에서도 정의당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민주당 이중대라든지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한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지도부 구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호정 의원도 역할을 좀 하시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 더 열심히 함께 뛰어야죠. 예. 앞으로 어떤 정치인 되고 싶으세요? 가장 마지막에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권력을 국회의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권력이 더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우성님, 유호정 의원님 초심 잊지 말고 열심히 개혁에 매진해 주세요. 의정활동 화이팅입니다. 이외에도 8716-0798 이정길님 등이 지지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